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차례에 걸쳐서 유상증자 공부 엄청 열심히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너무 질리도록 유상증자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무상증자는 조금 텀을 두고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최근에 포인트 모바일이 무상증자 공시를 띄운 것을 보면서 다음 주제는 무상증자로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무상증자의 개념부터 제대로 확인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무슨 공시가 떴을 때 이거 공시네요.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공시도 한번 꼼꼼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증자란 말 그대로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요, 주주들의 출자로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애솔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어주겠다는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A가 15억을 출자했고요. B가 10억을 투자했고 C는 5억을 출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애솔이 주식회사의 총 자본금은 다 합쳐서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억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A, B, C에게 주식수를요, 투자한 금액 비율대로 나눠서 배분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총 발행 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우선 회사가 액면가부터 결정을 해요. 주식을 맨 처음에 발행할 때 정하는 가격이 바로 액면가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액면가 단위는 현재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이렇게 6개 종류입니다. 이 중에 회사가 마음대로 액면가를 선택해서 정하고요. 자본금, 총 자본금을 이 액면가로 나눠주면 발행할 총 주식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액면가 100원으로 정했다면 총 3000주를 발행했겠죠? 그러면 A에게는 1500주, B에게는 1000주, C에게는 500주 이렇게 비율대로 배분이 될 겁니다. 자본금 설명이 조금 길어지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로 계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린다, 증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을 그만큼 더 찍어내서 발행 주식수를 늘리겠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 겁니다. 유상증자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나 특수관계인 아니면 아예 새로운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을 말하고, 근데 무상증자는요, 무상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와, 주식을 공짜로 더 준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회계장부에 숫자만 간단히 옮겨주면요, 무상증자가 가능해지거든요.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정말 싫어하시겠지만 그냥 큰 덩어리만 알고 계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은 크게 자본과 부채로 나뉘죠. 자본은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 이 중에 자본은요,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본금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모은 사업 자금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액면가의 발행 주식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근데 잉여금은요, 다시 이익잉여금, 자산 재평가 적립금, 주식 초과 발행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요,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에 회사 내부에 그러고도 쌓인 여윳돈을 말하고요. 자산 재평가 적립금은 부동산 같은 자산을 예전에 아주 쌀 때 잘 사가지고 시세 오른 덕에 발행한 차익을 말해요. 그리고 주식 초과 발행금은요,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보통은 높을 거잖아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상장을 위해서 공모주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통상 발행가액은 액면가보다는 훨씬 높죠. 이 차익만큼이 주식 초과 발행금으로 쌓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계정 모두 회사 입장에서는 여윳돈으로 좀 쌓아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묶이는 거죠. 이 잉여금에 담긴 돈을요, 내가 늘리고 싶은 만큼 자본금으로 그냥 옮겨주기만 하면 자본금은 원하는 만큼 늘어났는데 총 자본에는 변함이 없죠. 그냥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같은 금액을 옮기는 것 뿐이니까. 대신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만큼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요, 잉여금에서 꺼낸 금액을 액면가로 나눈 만큼 발행 주식 수를 늘릴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주들로부터 돈을 더 받을 필요가 없이 무상으로 증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상 증자를 하면요, 자본금과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회사의 총 자본 그리고 총 자산 크기 자체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잉여금 주머니에서 자본금 주머니로 돈을 옮긴 것 뿐이니까. 근데 뭐하러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걸까요? 첫째, 인기 관리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더 주겠다는 거니까 기존 주주들이든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든지 갑자기 이 회사에 막 관심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이 공짜라는 부분에 유독 꽂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여윳돈이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잉여금이 있어야 무상증자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 재무구조가 괜찮구나. 설마 먹고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뭔가 잉여금을 쌓아만 두지 않고 주주들을 위해서 나눈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째, 유통 물량을 늘려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실적도 좋고 참 전망도 좋은데 유통 물량 자체가 별로 없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접근을 못하는 종목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재무 구조도 꽤 탄탄하고 여윳돈도 좀 있으니까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무상증자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설명을 드렸듯이 재무적인 측면에서나 회사 가치 측면에서는 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딱히 호재도 딱히 악재도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공짜로 주식이 더 생긴다는 부분, 그리고 회사 재무구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보통 공시가 뜬 당일 혹은 다음 날까지도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무상증자 이론적인 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으셨죠? 그럼 오늘 열심히 배운 내용을요, 실제 공시를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무상증자를 발표한 포인트 모바일의 공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보실 때는요, 왼쪽의 표뿐 아니라 아래의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까지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포인트 모바일이 어떤 잉여금을 활용해서 이번 무상증자를 결정했는지 볼까요? 보시면 신주의 재원 및 전입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 6억 4,305만 8,300원이네요. 아마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상장할 때 발생한 초과금이 아닐까 싶고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킬 테니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수를 계산을 할 때 643-058-300 나누기 액면가 보면 10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00원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 643만 583주가 새롭게 발행이 돼서 주주들에게 무상증자분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근데 무상증자 배정 내역 표를 보시면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무상증자 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만 이번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수 643만 583주를 자기 주식을 제외한 무상증자 전 보통주 수량인
623만 1686주로 나누면 기존의 보통주 한 주당 이번 무상증자로 인해서 몇 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계산을 하면 1.0319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표의 5번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에 1.03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내가 포인트 모바일 주식 한 주를 갖고 있다면 1.03주는 공짜로 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면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건가 싶잖아요. 보시면 한 주 미만의 단주인 경우에는 신주 배정 기준일 액면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만약에 아까처럼 1.03주를 더 받게 된다면 한 주는 온전히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고요. 0.03주에 대해서는 액면가 100원에 곱해서 3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 모바일이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고요. 보통은 뭐 한 주당 한 주를 딱 배정하거나 한 주당 두 주를 배정하거나 이렇게 딱 떨어지게 무증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례로 공부하면 쉬운 거는 더 쉽게 느껴지니까 일부러 제가 포인트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이 4번 신주 배정 기준일이거든요. 2021년 4월 7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기존 주주라면 이날까지 쭉 보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4월 6일에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결제는 T+2일이니까 4월 6일에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됐어도 실제로 결제가 돼서 주식이 팔리는 건 4월 8일이니까요. 4월 7일에는 여전히 포인트 모바일의 주주가 되는 거죠. 반대로 현재 포인트 모바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무상증자를 받고 싶다면 적어도 4월 5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겠죠. 그래야 4월 7일에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8번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4월 23일인데 이때 내가 새롭게 받게 될 주식이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떴다고 해서 내 계좌의 주식수가 바로 빵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 꼭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현재 100원짜리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는데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한 주라서 100주를 공짜로 더 받게 됐어요. 그러면 신주 상장 예정일까지 만약에 주가가 오늘 이대로 똑같다고 하면 나는 100원짜리 주식 총 200주를 갖게 되는 거니까 내 잔고가 2배로 늘어나는 건가요? 막 기대를 잔뜩 품고 질문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들이 주주들의 배를 이렇게 쉽게 불려주지 않아요. 무상증자를 실시한 비율만큼 가격이 낮게 조정이 되거든요.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어찌 보면 무상증자의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업로드되기 전까지 무상증자의 개념 머릿속에 확실히 입력해두고 계세요. 혹시 미리 이 무상증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